교재는 188페이지 2023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6회 모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문제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 준비되어 있으셔야 되죠. 자, 데이터 다운로드 참고하셔서 실행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영지 패션 주식회사로 선택하여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회사를 누르시게 되면 검색 툴 제6회 영지패션 주식회사 로그인. 항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단에 영지패션 주식회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은 총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등록만 하시면 쉽게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오타 또한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4문항 출제되고 있고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에 신규 상품을 등록하시오. 즉 품목 등록 문제가 되겠네요. 품목 등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회계? 물류관리? 네, 회계하고 물류관리 두 파트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류관리 탭에 오셔서 기준정보관리에 품목 등록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열어놓고 봤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품목이라고 두 글자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품목과 관련된 메뉴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품목 등록. 자산 종류, 즉 품목 종류는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이래요. 상품. 코드 5004 파티복. 규격 있습니다. 규격 있으면 넣으셔야 돼요. 4호. 기준 단위는 EA가 되겠습니다. 이 EA는 5번부터 8번까지 몽땅 다 넣어주셔야 돼요. 영문자 대문자로 넣어주시고요. 저는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갖다 놓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재고 단위까지.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입고 단위, 판매 단위, 재고 투입 단위가 결정이 됩니다. 재고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 단위가 2A, 즉 1대 1이죠. 그래서 1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0이 되면은 마감 안 돼요. 그리고 또 재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 적정 재고량이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실 경우가 있는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 재고량 9번 난에 있죠. 100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4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다음 매출카드를 등록하시오. 매출카드를 등록을 하려면 거래처 등록을 열어야 되거든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물류관리 탭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열으셔도 됩니다. 전체 메뉴 클릭, 거래처 등록, 일반, 금융, 카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카드 탭으로 오세요. 여기에 99601 신한카드입니다. (97521005) 매입카드냐 매출카드냐 그랬더니 매출카드예요. 그래서 이 가맹점 번호가 뜨게 되는 겁니다. 매출. 자, 오른쪽에 여기 카드 번호가 이제 가맹점 번호로 바뀔 거예요. 매출. 그랬더니 가맹점 번호로 바뀌셨죠? 입금 계좌는 하나은행 보통예금입니다. 입금 계좌 도움표 열어서 하나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약을 처음에 언제 만들었는지 아니면 처음에 거래를 시작하는 날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문제상에 없습니다. 없을 때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드 탭에 신한카드 가맹점 번호를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부서 등록 문제가 되겠죠.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부서 사원 등록입니다. 클릭. 70번 자재부 엔터. 부서는 1번이네요. 1번. 판관은 2번이고요. 부문은 공통이랍니다. 1번 해서 사용 여부는 여. 80번 갑니다. 고객센터. 부서입니다. 그래서 1번. 그리고 판관이고요. 공통입니다. 여.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뭐 단순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오타만 안 나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상단에 거래처 등록 열려 있으면 열으셔도 되고요.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거래처 등록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구분이 일반이에요. 즉 일반 탭에다 입력합니다. 자, 일반 탭 움직이시고요. 02004 아마존 패션 가로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세요. 대표자는 김수연입니다. 거래처 분류에 보면 매입처, 매출처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도 그대로 매입처, 매출처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패션 같은 경우는 매입처죠. 그래서 2번 선택합니다. 사용 여부는 반드시 동그라미 되어 있으셔야 돼요. 엔터. 자, 아마존 패션 오른쪽에 오셔서 업태 도매 업 넣어주시고요. 이때 깜빡깜빡거리잖아요. 마우스로 움직이면 저 멀리 한 글자가 도망갑니다. 엔터 치셔야 그대로 넘어옵니다. 의류. 거래 시작일은 시스템 날짜 올라오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03004 이번에는 에코 패션입니다. 주식회사 넣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05-8111-422 이미정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번에는 매출처죠. 네, 1번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업태 쪽으로 오셔서 도소매업 엔터. 의류. 들쓰나 마우스보다는 엔터로 움직이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존 패션 주식회사와 에코패션 주식회사를 넣어봤습니다. 그럼 1번 문제, 네 문항 모두 다 풀었죠?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즉 전표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통해서 직접 입력하는 거와 출고 입력과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 받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두 가지로 나눠서 입력이 됩니다. 단 채권이면 뭐가 있을까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 또는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이 채권이죠. 채무는 외상 매입금 또 지급어음, 미지급금, 차입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금융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모든 거래를 이야기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즉 전표를 쪼개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호가 한 개가 떠야지 돼요. 번호가 두 개가 떴다. 그러면 전표가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9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살펴볼까요? 6월 5일 거리 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 500만원은 동전 발행 당좌수표. 동전 발행 당좌수표라는 건 거리 상사가 우리한테 발행해 준 당좌수표예요. 그럼 얘는 현금이 되겠죠. 500만원은 현금으로 회수하여 즉시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다. 자, 당좌수표와 현금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 즉시 보통예금 통장에 넣었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통예금 잔액이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회계 모듈로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6월 5일입니다. 날짜도 여러분 잘 치셔야 돼요. 만약에 날짜를 다른 날짜에 쳤다. 그러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6월 5일 날 입력되어 있는 거 건들지 마시고요. 바로 밑에다 입력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와야죠. 자, 보통예금은 금융거래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 겁니다. 하나은행. 이럴 경우에는 마우스로 움직이세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상단에 항상 회계 프로그램은 상단에 있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그대로 복사해서 내려옵니다. 이럴 경우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적용해서 그냥 마우스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때는 마우스 쓰셔도 돼요. 금액은 500만원 수표 받았고 500만원 현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한번 칠 때마다 공색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변은 4번입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채권이죠. 그래서 거리상사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를 걸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외상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를 했는데 누구랑 거래를 했는지를 알아야 돈을 받거나 또는 돈을 주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놔야 되죠. 그럴 경우에 거래처 코드를 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하나은행 코드 걸었고요. 외상매출금에 거리상사 코드 걸어줬습니다. 두 번째, 6월 10일 주식회사 경기유통의 외상매입금 중 50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사가 즉 우리 회사 영지패션이 당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자, 당좌 수표 발행했으면 그렇죠.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인출된 걸로 보겠습니다. 6월 10일 차변이니까 3번입니다.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 누구한테 갚았는지 알아야 나중에 안 갚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코드. 그렇죠. 코드 걸어주셔야죠. 경기유통 500만원. 대변에 당좌수표니까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제1은행. 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1은행 당좌 걸어주시고 5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거래처 코드. 거래처 이름만 있으면 안 돼요. 코드가 이렇게 걸리셔야 장부에서 즉 거래처 원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6월 18일 한국자동차 주식회사의 업무용 승합차 한 대 6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 차를 샀습니다. 차를 샀으니까 뭐예요?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를 구입했을 때 돈 안 줬대요. 그럼 뭘로 정리해요? 오, 미지급금. 맞습니다. 미지급금으로 정리해 주세요. 취득세, 번호판 제작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를 구입할 때 들어갔던 취득세와 부대비용. 얘는 어떻게 할까요? 별도 비용 처리할까요? 아니면 원가에 더할까요? 원가에 더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에 플러스 해서 차량 운반구 그만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거래처와 비유동자산은 다음과 같이 등록하다. 자, 거래처 등록도 하셔야 되고 고정자산 등록도 할 겁니다. 이럴 경우에 전표를 입력하시면서 거래처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거래처 등록을 하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 등록을 열겠습니다. 회계 모듈 아니면 상단에 있는 거 열어주세요. 자, 거래처 등록 04001입니다. 04001 한국자동차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입니다. 610-812-571 김한국
거래처 분류는 전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로 가겠습니다. 되셨나요? 오른쪽에 오셔서 업태 쪽 옵니다. 자, 업태, 제조, 엔터, 자동차, 엔터. 여기까지는 별 무리가 없었어요. 왜? 그대로 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자동차 주식회사랑 거래한 날은 언제예요? 6월 18일 날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래 시작일을 6월 18일로 넣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거래 시작일을 2023년 06월 18일 이 부분 때문에 거래처 등록에서 입력을 하고 오시는 게 편리합니다. 안 그러면 전표에서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전표에서 거래처를 등록할 때는 거래처 등록에서 먼저 입력을 하고 전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래 시작일 6월 18일 넣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전표로 오시고요. 6월 18일입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국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자, 600만원 그리고 30만원과 10만원 더합니다. 더하기는 A예요. 40만원을 더합니다. 그랬더니 640만원이죠. 적용. 적용과 동시에 계산기는 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일단 600만원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 걸어주셔야죠. 한국자동차 나중에 여기에다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600만원 그리고 취득세와 번호판 제작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40만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이때 요 번호가 3번 즉 한 개의 전표로 된 거예요. 만약에 얘를 출금 해갖고 40만원 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완성해라. 그래서 현금 일부가 현금 지급되고 일부는 미지급금이다. 이럴 경우에는 차변 대변을 이용해서 하나의 전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두 개는 완성이 됐어요. 또 하나 완성해야죠. 그렇죠. 고정자산 등록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640만원을 복사하겠습니다. 왜? 이 금액이 취득원가니까. 640만원 복사하셨어요? 컨트롤 C 하셨습니까? 네,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클릭. 고정자산 계정을 눌러서 차량 운반구 선택해 주시고요. 6003입니다. 이게 총 6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0이 2개 붙습니다. 승합차 엔터. 취득은 6월 18일이죠. 2023년 06월 18일. 단기 즉 올해 차를 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4번 란에다 하셔야 돼요. 신규 취득 및 증가란에다 입력합니다. 얼마? 컨트롤 V. 복사해 갖고 왔으니까. 즉 취득원가는 640만원이라는 거예요. 600만원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표에서 차량 운반구에 기록된 금액을 복사에다 갖다 붙여넣기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안 하시고 뭐 640만원 입력하겠다 하셔도 됩니다. 자, 정률법이고요. 내역연수 5년입니다. 내역연수 5년 해주세요. 그러면 올해 즉 단기에 7개월치 상각을 할 거고요. 168만 3,733원 올해 상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량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놓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기 취득 수량에 1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800번대 경비 사용합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은 다 경비가 800번대입니다. 왜? 부소매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 매출원가만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800번대 경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6월 25일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 사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재고자산 수불부에 등록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딱 하시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앞에 뭔가가 하나 빠졌네요. 전자가 아닙니다. 그냥 세금 계산서입니다. 즉 종이 세금 계산서란 이야기지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사갖고 왔냐? 자, 영지 패션 주식회사가 상당 우리 회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경기유통으로부터 사갖고 왔습니다. 평상복 사갖고 왔고요. 대금은 안 줬어요. 그래서 외상미수금란에 몽땅 다 있습니다. 즉 외상거래란 이야기입니다. 물류관리 오셔서요. 입고 입력 클릭. 6월 25일입니다.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과세입니다. 거래처는 경기유통. 지급구분은 외상이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상품 평상복입니다. 400 단가는 3만원. 그랬더니 외상란에 이렇게 1320만원이 기록이 됩니다. 즉 지급구분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입력을 넣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고 싶어도 안 돼요. 이렇게. 그랬더니 혼합이어야지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급구분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하단에 내가 무엇을 지급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전표 체크, 전표 추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전송까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정손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회계 모듈에 오셔서요.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왜 매입 매출 전표냐?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6월 25일 평상복 입고 입력을 통해서 넘어왔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여기 전자세금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전자라는 말이 없죠. 없으면 패스. 우리도 빈 공간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중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 분계는 대변의 외상매입금, 차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차변의 상품 수정할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6월 30 아지왕국으로부터 상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거음. 자, 상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거음이니까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이 만기되어 은행에 추심하고 추심 수수료 15,000원을 제외한 잔액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그랬습니다. 요 추심 수수료는 만기가 돼서 빼고 받거든요. 이럴 경우 얘는 수수료 비용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을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음이니까 뭐 해야 돼요? 자금관리, 즉 받으러움 관리 할 거거든요. 자금관리 키는 F3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외워두세요, 여러분. 꼭 나옵니다. 자, 회계 탭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날짜는 6월 30입니다. 차변에 돈 받았어요? 그럼 대변 먼저 할까요? 뭐 그러셔도 상관없고요. 일단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15,000원 있습니다. 자, 수수료 비용 800번대 수수료 비용 오세요. 15,000원. 차변에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어디예요? 제일은행.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금액을 몰라요. 자, 금액 모르면 어디 가서 확인해요? 받으러옴 명세서. 전체 메뉴 클릭. 받으러옴 현황 열겠습니다. 6월 30이 만기죠? 그러면 그냥 마구 엔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6월 30로 열어보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지왕국의 6월 30 만기일이고
금액은 350만원입니다. 컨트롤 C. 350짜리예요. 컨트롤 C 하셨어요? 자, 일반 전표 오셔서 계산기 열겠습니다. 350짜리였고요. 빼기 15,000원 빼줍니다. 그러면 348만 5천원입니다. 대변에 받으러 옴입니다. 어디 거였죠? 아지왕국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V 해서 350 넣어주시고요. 자, 적요 코드란에서 F3 누르겠습니다. F3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기능 모음 열으셔서 여기 자금 관리 F3. 자금 관리입니다. 여기 F3 키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하단에 받으러 온 관리창이 열립니다. 만기죠?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F2 또는 더블 클릭하시면 아지왕국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다 뜹니다. 이 중 아지 2020-0510입니다. 2020-0510 요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푸른색으로 커져가 있다라는 건 선택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선택. 그러면 이렇게 어음에 대한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 적요란에 어음 번호와 만기라고 표시가 되고 만기일자가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채점 대상입니다. 여기가 채점 대상이 아니라 여기가 채점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비용으로 했는지, 당좌예금에 거래처 코드가 걸렸는지, 받으러옴에 거래처 코드가 걸렸는지. 받으러옴은 코드가 안 걸리면 얘가 안 열려요. 그래서 반드시 코드가 걸려야지만 열립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7월 12일 상품을 매출하고 이번에는 팔았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전자에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얘를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지패션, 즉 우리 회사가 누구한테 팔았냐? 아지왕국에 팔았네요. 한복과 스키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외상으로 팔았네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물류관리 출고 입력입니다. 7월 12일로 오시고요. 건별 과세 아지왕국 수금은 외상이죠? 그대로 외상 넣습니다. 자산 오셔서 상품 더블클릭 또는 F2 눌러서 한복 수량은 100개 4만원 상품이고요. 이번엔 스키복입니다. 50개 5만원입니다. 그리고 몽땅 다 외상에 되어 있어요. 확인하신 후 체크 전표 추가 전송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송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신 후 어디 갈까요? 아, 매일 매출 전표임요. 네, 오세요. 7월 12일로 열어주시고요. 출고 입력을 통해서 넘어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전자세금란을 기록해야 되죠. 여기서 전자입력 1번을 입력하겠습니다. 1번.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하단의 분계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번 8월 1일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만원을 자기압수표로 인출하여 국민은행 대박적금 1년 만기 8월분을 입금하다. 1년 만기짜리니까 얘는 뭘로 정리해요? 정기 적금에 불입을 한 겁니다. 수표로 인출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의 잔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일반전표 입력 오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의 일반전표 입력 8월 1일입니다. 차변에 정기적금. 정기적금도 금융거래죠.
어디 걸어야 돼요?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걸어주십시오. 국민은행 걸어주시고 2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은 하나은행 계좌네요. 자,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만원 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겠습니다. 8월 10일, 7월 25일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급여를 지급할 때 떼어놨던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몽땅 다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그랬어요. 자, 세무서에 납부를 했고 요게 소득세, 얘가 지방소득세가 되겠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이네요. 건강보험 50%는 종업원, 50%는 회사가 납부하고요. 국민연금도 50%는 회사, 50%는 종업원 이렇게 납부하거든요. 그럼 얘를 2분의 1로 나누셔야 되겠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경우는 세금과 공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월 10일 일반 전표 오세요. 차변에 대변에 있던 예수금 없을 거예요. 차변으로 갑니다. 자, 예수금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계산기 여셔서 99,000원 먼저 더하시고요. 더하셨나요? 102,000원 나누기 2 하면 51,000원이죠? 51,000원. 16만원 나누기 2 하면 8만원이죠? 그래서 예수금은 23만원입니다. 이 23만원이 누가 낸 거예요? 종업원이 낸 거를 회사가 잠시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쓰는 겁니다. 적용. 차변에 건강보험부터 갈까요? 네, 복리후생비입니다. 800번대 가시고요. 51,000원. 즉 102,000원 나누기 2 했어요. 그래서 51,000원. 그리고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합니다. 세금과 공과 16만원 나누기 2 하니까 8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어느 은행일까요? 하나은행 맞습니다. 하나은행. 여기 하나은행 있죠? 하나은행 36만 1,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회사 부담금을 뭘로 정리하느냐라는 거고 종업원이 낸 거를 뭘로 정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낸 거는 예수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50%는 본인, 50%는 회사, 국민연금도 50%는 본인,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세금과 공과로 분리해서 이렇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표이기 때문에 번호가 이렇게 하나 체크하면 다 체크가 돼요.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번호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따로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9번째. 8월 30일 8월 중에 발생한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얘를 출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변 대변으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표번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자, 8월 30 오시고요. 차변에 직장 내 법정 의무교육 교육비예요. 그러면 교육훈련비죠. 교육훈련비 오겠습니다. 800번대 오시고요. 40만원. 자, 같은 변이니까 엔터 하시고요. 영업부 직원의 시내 교통비래요. 그러면 그렇죠. 여비교통비. 800번대 여비교통비. 금액은 125,000원. 같은 변이니까 엔터. 한국패션산업협회의 일반 협회비예요. 일반 협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정리합니다. 자, 세금과 공과
800번대 세금가공과 오시고요. 20만원. 그리고 몽땅 다 어떻게 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72만 5천원. 그래서 이렇게 3번이라는 번호로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표로, 즉 분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분계 부분이 한꺼번에 나오셔야 돼요. 요게 따로따로 나오고 또는 빨간색 떴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6회 1번과 2번 문제를 몽땅 풀어봤습니다.